수원 스타필드 오픈 이래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교통정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스타필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이 신세계가 베낀 듯한 7가지 브랜드들을 알아봅니다. 쇼핑몰, 식당, 액티비티 등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이 대형 쇼핑센터는 붉은색의 필기체로 된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 이름에 필드가 들어갑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천장이 오픈된 형태의 독특한 건물 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웨스트필드는 1960년도에 호주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업인데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쇼핑몰과 식당, 액티비티 등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이 컨셉은 웨스트필드가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보했을 만큼 인기 있고 확실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도 2016년에 이 웨스트필드와 비슷한 컨셉의 대형 쇼핑센터를 오픈하는데요. 신세계 계열의 인기 브랜드 및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총집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다만 이 쇼핑센터의 이름과 로고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웨스트필드와 어감이 상당히 비슷하고 로고의 생김새와 색상마저도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심지어 건물 디자인을 놓고도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건물의 외형이 비슷한 데다가 로고까지 비슷해서 얼핏 보면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 브랜드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의 PB 브랜드로 개발이 되어 노란색 바탕에 노로 시작하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제품들은 로고와 같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제품 포장에 표시된 각 회사들의 상표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보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목표죠. 노네임은 캐나다의 로블로라는 회사에서 1978년도에 출시한 PB 브랜드입니다. 노네임이라는 말 그대로 제품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추면서도 상품의 질은 좋아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 노네임의 가장 큰 특징은 노란색 재질의 포장지에 검정색 상품명만 기재한 단순한 컨셉이었는데요. 2015년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컨셉의 브랜드가 출시됩니다. 바로 이마트의 노브랜드인데요. 노브랜드와 노네임, 이름도 비슷할 뿐더러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의 로고를 썼다는 점과 제품의 컨셉들도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심지어 노네임이 탄생한 캐나다의 한 신문사에서 이 노브랜드에 대해 다루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벤치마킹을 했을 뿐 따라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노브랜드의 배경색은 이마트 로고의 색상을 따온 개나리색에 가깝고 진열 상품 전체를 노란색 포장지로 도배를 한 노네임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네임의 컨셉과 비슷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 피자 체인점은 1인 혼밥 컨셉으로 혼자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피자가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판과 직원들의 앞치마에 있는 주황색은 시그니처 색상이라고 할 수 있죠. 고피자는 2016년 푸드트럭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한국에만 11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도 6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피자는 타원형의 피자 모양과 주황색의 로고가 특징인데요. 직원들은 이 로고에 주황색을 포인트로 준 앞치마와 함께 검정색 셔츠와 모자를 씁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피자 매장 맞은편에 고피자와 유사한 주황색 간판을 내건 건물에서 주황색 앞치마와 검정색 셔츠, 모자를 쓴 직원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로 신세계에서 출시하여 인기를 끌었던 노브랜드 버거를 이은 노브랜드 피자 매장이었습니다. 노브랜드 피자의 로고는 기존 노브랜드 버거에서 사용했던 이마트의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던 주황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피자를 참고했다는 수준을 넘어 베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듯합니다. 노브랜드 피자는 이렇게 매장의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피자의 컨셉까지도 노골적으로 고피자의 것을 베껴왔는데요. 고피자가 자랑하는 1인 혼밥 컨셉이나 빠른 조리 시스템과 같은 것들도 그대로 차용하였죠.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신문기사가 날 정도로 이슈였는데요. 신세계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며 현재는 서울에만 4개의 매장을 오픈 중에 있습니다. 이 대형 마트 체인은 매장을 창고형으로 만들어서 대용량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컨셉답게 이름에는 도매를 뜻하는 홀세일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저렴한 푸드코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트코는 1983년 미국 시애틀에서 탄생한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데요.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하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신 품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묻고 마진을 최소화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마트 체인이라고 하네요.
1994년 신세계는 미국 코스트코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영등포에 프라이스 클럽을 오픈하며 꽤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IMF 시절 신세계가 프라이스 클럽을 코스트코에 매각하면서 코스트코의 한국 진출이 시작됩니다. 코스트코가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닌데요. 당시에는 미국처럼 대용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낯설었던지라 2002년까지는 적자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료 회원제로만 운영된다는 점이 진입장벽을 더 높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코스트코는 승승장구하여 창립자인 제임스 시네갈이 한국 생각에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중입니다. 이마트는 이에 질세라 2010년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만드는데요. 코스트코와 유사한 창고형 매장에 대용량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코스트코와 같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저렴한 푸드코트를 운영하면서도 코스트코의 단점으로 꼽히는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더 폭넓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이름까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으로 바꾸면서 노골적으로 코스트코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분 유료 회원제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이 생활용품 브랜드는 인테리어, 주방, 욕실용품, 의류 등 생활잡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사명을 영어 4글자로 간략히 바꾼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고 이 로고가 박힌 크래프트지 쇼핑백도 유명합니다. 무인양품은 1980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1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의류, 가구, 인테리어, 주방, 뷰티, 문구 등 무인양품만의 감성이 담긴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2012년 기존 이마트의 PB 상품이었던 자연주의의 이름을 자주로 바꾸면서 자주 쓰는 것들의 최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주는 초기엔 간판만 없었다면 무인양품과 구분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매장의 상품 구성 및 분위기가 흡사하였고 4글자로 줄인 브랜드명이나 이 브랜드 로고를 박은 쇼핑백도 유사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매장은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달리 재미와 B급 감성을 우선으로 추구하는데요.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절대 팔지 않을 법한 소품이나 이상한 장난감까지 판매하며 상품 분류도 안 되어 있을 정도로 난잡한 진열 방식이 특징입니다. 돈키호테는 1980년도 도쿄에서 시작된 잡화점인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정말 다양하고 재밌으면서 이상하기도 한 상품들을 판매하며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소비자들도 제품의 퀄리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재미 위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이마트는 2018년도에 이 돈키호테의 컨셉을 벤치마킹하여 삐에로 쇼핑을 오픈하였는데요. 펀앤크레이지를 내세우며 재미있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표방하는 만물상 개념의 할인 매장이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친 가격을 표방했다기엔 다이소보다 비싼 물건들이 많았고 호기심에 한번 방문을 했던 고객도 딱히 재방문의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삐에로 쇼핑은 2020년 5월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야구 유니폼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단명과 숫자 폰트의 가운데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의 야구 구단인 LA 에인절스의 로고인데요. 에인절스의 첫 글자인 A에 천사를 상징하는 듯한 원형 고리가 씌워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폰트는 유니폼의 폰트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담으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활약하면서 유니폼의 판매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SSG 랜더스의 신규 유니폼 발표에 이 LA 에인절스의 유니폼과 상당히 유사한 유니폼이 등장합니다. 빨간색과 흰색의 조합은 그렇다 쳐도 앞서 말씀드린 독특한 폰트가 문제였는데요. 이 가운데가 뾰족한 폰트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폰트는 구단 초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상당히 역사가 깊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소매 끝단의 한 줄까지 매우 유사하고 S가 길게 늘어진 또 다른 로고 디자인도 상당히 유사하죠. 심지어 SSG 랜더스는 구단 로고까지 이말년 시리즈 로고를 따라 이렇게 오늘은 신세계가 베낀 듯한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